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화요일 영상입니다. 벌써 23일 차나 저희 굿모닝 행정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진행하면서도 유튜브 라방 혹시 보셨나요? 진행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리퀘스트 같이 활용해서 수업이 아니죠. 아침에 영상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들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3장 조직론의 정부 조직 체계는 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 보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책임 운영 기관 보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이 공기업 공공기관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려 하시는 이유는 알겠어요. 하지만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공기업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류를 하면 공기업을 이론적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 공기업은 이건 법정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자, 공기업은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 그래서 공기업의 반대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사기업, 공사 쉽잖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기업을 우리가 정부 부처형, 이런 게 정부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부 조직인데 이 조직을 진짜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사나 주식회사형, 법인형 공기업을 법인을 따로 설립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공조직은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조직은 아닙니다.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개입들, 정부의 감시, 정부의 재정, 이런 거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형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형과 법인형의 제일 큰 차이는 정부 부처형은 따로 정부 조직 이외의 나머지 다른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법인형 공기업은 법인으로 따로 설립을 하는 거죠. 법적인 인격을 따로 가지고 있으니 정부 조직과는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에 정부 조직법에 근거를 두고요. 우편, 우체국, 예금, 양곡관리, 조달 이렇게 네 개의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보통 특별회계에 적용을 받는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은 굉장히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영하는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에 책임운영기관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정부 기관이죠. 그래서 소속 직원들은 다 공무원인 애들. 이게 정부 부처형입니다. 법인형 공기업은 공사형과 주식회사형이 있고요. 공사형으로 만약에 구성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전액 정부 투자. 주식회사형으로 만약에 구성을 하면 주식을 만들죠. 그 주식을 민간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이 법인형의 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법률, 이게 지금 보시는 여기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공공기관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공기업이란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분류를 먼저 하세요. 지금 보시는 정부 부처형이 있고 그다음 법인형 공기업이 있고 이 법인형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용을 딱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니까 여긴 다 뭐만 들어가는 거냐면 법인형의 공기업들만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기업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법인형의 공기업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다시 우리가 금액과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금 이 공기업을 공공기관에 다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를 매년 해서요. 일단 법인형 공기업들 중에 직원 정원이 300인 이상,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 요거 개정된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내용 개정이에요. 이 개정된 내용은 이미 제가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유튜브로 설명했던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보는 영상 아래쪽에 이 영상 말고 바로 여기 밑에 영상에 대한 소개 있는 글 아래쪽에 링크가 있을 테니까 그 링크 타서 들어가 주세요. 본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정원 원래 50인 수입액 30억 자산규모 10억 이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정하는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300인, 200억, 그 다음 30억. 자, 이랬을 때 이런 애들을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 크기가 진짜 크면 자체 수입액의 비중을 통해서 크기가 진짜 크면 그 다음
공기업을 지정하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작으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공기업이 다시 시장형과 준시장형, 그다음 준정부기관이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부처형 기업 따로 분류하고 그들 말고 법인형의 공기업,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인형의 공기업,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법인형의 공기업이 공공기관에 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또 이것과 별개예요. 지방공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특징이 지방정부가 관리해요.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경영하거나 혹은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그러니까 중앙정부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이 있었잖아요. 이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을 우리가 지방직영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지방엔 공사와 공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법인 형태의 지방공기업이 되는 건데, 법인 형태의 공기업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는 민간 출자를 허용하게 되면 공사, 민간 출자가 불어되면 공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지방직영기업이나 공사, 공단이 될 수 있는 대상이 수도, 공업용 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 사업이고요. 이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있고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이 있고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전체 우리 정부의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큰 범주, 그 다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세 가지가 다 미묘하게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다 해주게 되면 저희 23일차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국무원 문제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딱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 얘기합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법인형의 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이 되고요. 공기업은 다시 자체 수입 비중에 따라 시장형과 준시장형의 공기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공공기관을 매년 지정해서 고시하는 건 국무총리가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019년 국회직 8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이죠. 당연히 정부 조직에 해당합니다. 국가공기업 중에 법인형의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죠.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아예 다르죠. 이건 지방정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공기업들을 이야기하고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따로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준정부 기관은 총 수입 중에 자체 수입 비율이 50% 이상, 우리가 이런 애들을 공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준정부 기관이 아니라 요거는 공기업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의 사례에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실제 몇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공공기관 우리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거기에 내용 보시고요. 또 마지막에 진행하는 법령 특강의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자, 5번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요. 인사나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5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4번인데 사실 국회직 문제가 조금 문제가 까다롭죠. 그래서 일행에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좀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요거 위에 2018년 국무원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부 부처형의 공기업, 그 다음 공공기관, 요거 두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공기업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들은 같이 정리가 됐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신 거는 카페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